포플이라는 학자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쉬운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방과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서 실천의 기능으로서 예방과 치료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10중 8구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예방이 중요하다 또는 뭐 반대로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답입니다. 예방과 치료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쭉 나열할 때 가족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의 방법론, 3대 방법론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여서 그때는 가족이 빠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관점입니다. 역사에 잠시 후에 하게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응용 문제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제 50인 이상의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해서요. 장애인을 3% 이상 이게 뭐 몇 년마다 이게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한 3% 정도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 제도인 건데요. 이것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 기준보다 미달해 왔어요. 법은 만들어놨지만 현실에서 충족되고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기업체들이 볼 때 장애인 고용하지 말고 여기 관련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그냥 돈으로 떼우고 말지 뭐 장애인을 고용해. 목표했던 제도가 현실에서 충족되고 있지 않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실천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건 우리 실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실천에서 확대하도록 그 역할을 실천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과 전혀 분리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틀리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옹호입니다. 옹호. 뭐 편들어주는 건데요. 대변,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 그 권리를 대신해서 주장해 주는 것인데, 자, 이것이 몇 년도 문제였냐 하면요. 2014년도 문제, 2014년도 기출문제에 간접적인 개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에 보기가 어떤 지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자원개발,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옹호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중에 간접적 서비스, 간접적 개입, 간접적 실천이 무엇인가라는 거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고르고 리을 빼놓고 옹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니까 이건 직접인 거 아닌가.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간접적인 실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간접이냐? 이걸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검색어를 오아시스, 식당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이 몇 개가 뜰 텐데요. 오아시스라는 영화, 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오아시스라는 영화에 식당 장면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소리 씨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나오고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인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 그 설경구 씨 남자 배우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뭐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중증 장애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영업시간 끝났으니까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미 식당에서 다 밥을 먹고 있고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나가달라 이야기하고, 이때 문소리 씨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연기하고 있는 문소리 씨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하면 남자 배우인 남자 주인공하고 연애 중인데요. 이제 서리영구 씨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요. 이게 인파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파워가 없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쫓겨나가고 있는 뭐 아주 대놓고 쫓겨나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가요. 힘없이 물러나가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인파워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만큼 스스로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사회복지사로 우연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옆에서 밥 먹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옹호입니다. 지금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인파워되지 못해서 자기 주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나 밥 먹으러 왔는데 돈 내고 왜 못 먹습니까? 라는 주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신해서 대변 주장해 주는 게 옹호활동인데 이 옹호활동,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옹호활동을 하는 거지만 이 옹호의 방향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아니고요. 이 말을 어디다가 하는 거냐 하면 자, 장애인도 밥 먹을 권리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여기다 할 겁니까? 아니죠. 여기다 할 거잖아요. 주인한테. 옹호의 방향은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환경으로서 이 식당 주인, 이 사람을 향해서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라고 주장해 주는 게 옹호 활동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옹호는 간접 서비스입니다. 간접 개입이에요.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활동이지만 클라이언트한테 대고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대고 장애인 차별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인 겁니다. 환경에 개입하는 거예요.